2021년 4월 30일 아침 뉴스 픽 코멘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종기업데이터 정민경입니다. 스튜디오 앤 뉴, 디즈니와 장기 파트너십 5년간 매년 한 편 이상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상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앤 뉴가 5년간 컨텐츠 장기 공급 계약을 디즈니 플러스와 체결했는데요. 넷플릭스도 그렇고 글로벌 OTT 기업들이 한국 컨텐츠사들로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 컨텐츠가 재미있고 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컨텐츠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아주 좋았는데 이러한 뉴스 기사가 나오는 걸 보니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적잔치 애플 분기 매출 54% 업, 900억 달러 자사주도 매입.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매출이 54%가 증가하였다니 놀라울 따름인데요. 언택트 시대에 미국 대표 IT 기업들의 수혜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ING 중이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피크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지만 JP모건이 7월부터 전 직원 재택근무를 끝내고 회사로 복귀하라고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좀 실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고민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도 페이 전쟁 뛰어든다. 자체 페이가 고객 편의나 고객 로긴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그 고객들의 구매 데이터나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보니까 즉 빅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마케팅이나 아니면 상품 구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유통기업들이 계속해서 그런 간편 결제 서비스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번 등록해 놓으면 편하긴 한데 일단 등록하는 과정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정말 많이 남겨지는 것 같아서 좀 허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런 허들을 어떻게 잘 넘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격주로 4일 근무, 게임업계 이번엔 복지전쟁. 정말 요즘은 개발자들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게임사들이 정말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그 한 달에 2번 노는 금요일이 공식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또 그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내 마사지사나 아니면은 심리상담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마사지사 또는 놀금 등의 제도는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게임사들이 정말 많은 돈을 벌었고 그거를 이제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렇게 좋은 인재를 잘 확보해서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의 시대를 또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화이자 백신 18억 회분 싹쓸이 뒤엔 그녀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물량 부족으로 75세 이상 어르신분들의 화이자 접종 예약을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그와 반대로 EU에서는 그 최고 집행위원이 개인적으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면서 개인 외교를 통해서 거의 사상 최대 규모인 18억 회분을 싹쓸이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EU 국가들의 모든 국민이 2번 이상씩 맞을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이나 그 유럽 등의 선진 국가들이 가장 코로나에 그런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또 먼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럽도 7월이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백신을 맞고 그동안의 생활에서 벗어날 때 한국은 여전히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또 해외여행도 가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아 상대적인 우울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아침 문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장 초반 강세로 시작했지만 오후에는 다시 하락 반전하였다가 다시 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S&P 500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며 마감하였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면서 변동성이 높은 하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기도 그렇고 네이버 등의 이제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MLCC 관련한 성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주가는 다소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PQC 관점에서 살펴보면 가격은 좋지만 가동률은 이미 풀 리딩 상태이다 보니까 물량 증가는 쉽지 않고 반면에 원재료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PQC의 그런 분석을 잘 해서 어떤 방향이 더 회사의 그 이익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을 해서 삼성전기라는 기업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여전히 매출은 성장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 개선은 더디인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카카오가 조금 더 이익은 잘 확보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슷하지만 또 조금은 다른 수익 구조, 다른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할 때도 그런 어떤 사업 구조의 차이, 수익 구조의 차이를 잘 파악하셔서 주가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아직 정리를 하지 않았지만 과거 2003년도에 초슈퍼사이클의 그 초기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수주 잔고도 2.5년의 물량을 확보했고 수주 문의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빨리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산업이 슈퍼사이클 초기에 들어섰다면은 사실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번 컨퍼런스 콜이 참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아침 문자와 뉴스픽 코멘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